아, 이 안쪽에 무슨 특수 장비들이 세척기가 나. 아이구야. 야, 이런 지금 색깔도 다 알록달록하니 장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야, 이거는 뭐 물탱크가, 야, 정말 많아요. 이 물탱크를 다 사용하는 겁니까? 예, 다 사용합니다. 그 큰 것도 있고 뭐 미들 사이즈도 있고 소형 사이즈도 있는데 제일 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어떤 장비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 있는 장비가 맑은 물 용량이 19리터가 들어갑니다. 19리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바클리닝 기본적인 2, 3년 된 차를 에바클리닝 하다 보면 물을 받아낼 때 이 제초 오염수들, 제초 오염수 아니면 이런 거 10년이 넘었거나 엄청나게 관리 못한 차들, 현적인 70, 80%입니다. 70, 80%. 예. 이물질들. 이걸 제가 모아놓은 이유가 오시는 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게 샘플로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죠? 이게 이제 정발기, 에바포레이터. 이건 소비자와 작업자들도 잘 아셔야 될 부분이고. 소비자는 이게 에바포레이터 하면 이렇게 생겼나 보다 아는데 차마다 차종마다 제조사마다 그 차의 특징마다 이 규격은 다릅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다르고 이렇게 에어컨 가스 냉매가 들어가고 나가는 위치도 다릅니다. 그리고 진입하는 칸막이마다 방해물도 많고 배관들이 이렇게도 지나가고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노폐물에 의해서 냄새가 발생을 하고 곰팡이가 쓸고 그게 주 원인이다, 그렇죠? 주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시원한 물을 물잔에 넣는다. 그러면 물잔 밖에 시원하게 몽골몽골 물이 맺힙니다. 에어컨 냉매가스가 들어가서 위에 공기를 증발시키면서 이놈이 굉장히 시원해지는 원리거든요. 그러면 팬블로어가 돌아서 그 속도에 맞게 바람이 통과하는데 나머지 에어컨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여기에 물이 맺힙니다. 사이사이에. 그리고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 곰팡이균들하고 여기에 고착이 오래되는 겁니다. 그러면 히터 틀어도 냄새가 나요? 히터 틀어도 납니다. 이 다음에 보통 히터 코어가 뒤에 위치를 보통 하는데 말 그대로 라제타 이 모양은 구조는 비슷한데 바람이 어쨌든 이쪽으로 통해서 히터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 냄새를 제거를 해야지만이 깨끗한 공기를 우리가 흡입을 할 수 있다. 과학자들이 에어컨에서 나오는 균들을 표명해낸 게 굵게는 4가지가 있고 심지어는 그 이상의 7, 8가지 균들이 많이 나온다고 의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누구도 안 가르쳐주는 특급 비급이네요. 이렇게 안 깔더라고요. 까시는 분이 있고 안 까시는 분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바클리닝은 끝나는 게 아니고 세차 위생 관리하고 접목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세차 위생 관리사라고 제가 칭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객님들의 차가 오래됐던 새 차는 이렇게 보양을 해야 됩니다. 보양 작업이 필수다. 필수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 하는 작업자들은 그 작업에 대한 습관들이 조금 남다를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에바클리닝 업체 선정할 때도 어떤 유튜브 채널이나 그분의 블로그를 보실 때 준비 작업이나 정리정돈 작업만 봐도 그 작업자의 성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팁이에요. 자, 이렇게 작업자가 보양 작업을 하는 이유와 그 주변에 어떻게 작업을 시작하는지에서부터 결과물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벤츠 차량들 에어컨 필터를 DIY를 교체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T20, T15 이런 장비들을 쓰시는데 에바클리닝 하기 위해서는 이쪽을 다 풀어내야 됩니다. 많은 영상들은 있겠지만 세월의 오염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 데서 먼지나 언더카바를 열어보면 국산차도 마찬가지로 좀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DIY 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런 동작으로 불편하게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게. 자, 에어컨 필터를 빼봤습니다. 정말 빅스타님 깔끔하신 분이에요. 얼굴에 비비도 될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렇죠.
깨끗한 그대로 다시 사용을 하면 되고 예.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제 차는 펜블로 모터를 안 해주십니까? 클리닝을 안 해주세요인데 할 수 있는 차가 있고 하지 못하는 차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블로모다를 예. 세척을 하는 차도 있고 네. 하지 않는 차도 있다. 이렇게 벤츠, BMW 중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타입이 있고 네. 아니면 저쪽 안으로 깊숙이 거의 이제 대시보다 안으로 깊숙이 되어 있는 차들, 국산 차들 중에도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뭐 운전자가 불편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다 감안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 지금 블로모다를 지금 블로모다 빼는 작업입니까? 예, 블로모도 탈거할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손도 다치고. 아하, 피났네. 예, 이런 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물론 뭐 보호 장갑을 끼면 좋겠는데 저는 또 정비를 했던 그런 감각으로 일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천년 먹은 때가 이제 붙어 있죠. 이게 들어온 겁니까? 여기에 펜 사이사이 다람쥐 쳇바퀴에 아하. 이게 이제 오래된 먼지가 고착이 되어 있는 예,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전후 영상을 비교해 보면 돼요. 네네네네. 제가 그래서 이거 하면서 다시 스팅지를 켜놔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에어컨 필터가 들어가죠. 자, 에어컨 필터가 들어가서 이렇게 관로가 있는데 여기에 아까 제가 설명한 포레이트는 도대체 어디 숨어 있나요 하면 여기를 보셔야 돼요. 컨트롤러 에어컨 히터를 조향하죠. 그럼 이 뒤에 숨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송풍구 뒤 아래쪽에 숨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아. 그러니까 이게 클리닝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숨어 있는 부분인데 요런 모서리까지도 세세하게 다 이거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사각지대가 있고 뒷면은 손을 못 댑니다. 뒷면은 손을 못 네, 댄다. 손을 못 대는데 원리를 옆에 옆 두께를 보시면 이게 38mm입니다. 제가 재보니까. 그런데 어떤 거는 40mm, 45mm. 그리고 차종에 따라 다 제조사마다 달라요.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깊이에 따라 노즐 분사를 해서 다 씻어내야 되는데 사각지대가 이렇게 있는 구조로 나왔을 때 작업자가 여기서 들어가는 진입에서 간섭을 받는 부분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작업자가 일반적인 노즐로 하나만 작업을 이렇게 계속한다. 근데 여기서 뭐가 걸려가지고 여기를 못해. 그래서 여기에 할 수 있는 작업 노즐을 따로 각을 많이 꺾는다든지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여기를 깨끗하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여기가 안 들어간 데서 네. 패스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패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에바클링을 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믿는 거죠. 그래서 이틀 뒤에 다시 냄새가 나서 다른 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아까 에바클링 시공점을 어떻게 찾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피드백 중에 작업 사진 영상을 받아내라 하는 게 사실은 소비자가 기본적인 요청인데 그걸 받아내는 게 아니고 작업자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동서남북으로 나눴을 때 우리 대표님께서는 다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장비가 자기만의 이 방식의 그 예. 노즐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게 지금 이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픽스타가 찾아온 거예요. 고맙습니다. 야, 정말 지금 스팀을 들고 나오셨는데 예. 지금 어떤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빅스타님께서 내 차는 에어컨 냄새도 안 나고 차는 연식은 됐지만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업할 때 2, 3년 된 차들은 되도록이면 안 하기도 하는데 연식이 좀 오래 가거나 중고차, 흡연차 진짜 세차위생 관리 안 한 차들은 제가 스팀을 쏩니다. 스팀을 쏘았을 때 나오는 냄새가 어떤지를 빅스타님이 직접 맡아보시면 내 차가 왜 이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아, 체험을 해야 된다, 그죠? 예, 이거는 체험을 하고 저 소비자분들께서도 내 차가 연식이 됐으면 사실은 여기에 스팀을 쏘아서 쏘셔야 돼요. 냄새 맡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세척을 한다, 그죠?
예, 이걸 안 했을 경우와 했을 경우의 차이가 어떤 거냐면, 소비자가 에바클리닉만 보고 가면 보조석에서 열어서 뚝딱뚝딱 내시경 넣고 세척제 넣고 물 쏘아서 물 나왔습니다로 끝나는데, 여기 안에 숨어있는 먼지와 고착되어 있는 곰팡이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동안에 10년 동안 안에 남아있는 냄새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 번 더 쏘아 드릴게요. 깨끗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야, 이거 비싼 거 나와요. 어마무시합니다. 이야. 저는 이렇게 쏘는 거를 몇 분 안 봤어요. 예. 지금 에바포레이터를 씻어내기 전에 예. 필수 공정이다. 그렇죠. 예, 필수 공정입니다. 야, 이거 안 하는 업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시간이 상당히 충당되고, 자, 왜 안 하냐? 아니, 왜 갑자기 웃으세요, 대표님? 스티비 들어갔어요. 예. 자, 전면 유리에 예. 지금 습기가 차가지고, 그렇죠. 에바클리닉 하고, 조립하고, 돈 받고 딴 데 가기도 바쁜데, 이걸 닦아줄 시간이 없다. 아, 그렇네. 아주 단순한 이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마인드 자체를 버려야만 그분들도 이게 일 자체가 더 그레이드 업이 될 겁니다. 그래, 사실상 이거 언제 다 닦고? 언제 다 닦는데 마음만 먹으면 해줄 수 있고, 예. 그리고 깨끗이 해주는 범위가 한정되면 안 된다 이거죠. 이 차가 어디서 왔는지, 제 차는 깨끗합니다라는 분들이 전부 99.9%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1% 정도만 믿고 99.9%는 무조건 제 스스로가 의심을 합니다. 아. 그러면 세척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먼지를 깨끗하게 네. 이제 씻어내는 작업인데, 그러면 이렇게 먼지가 끼어 있으면 블로우 모터가 이렇게 돌면서 네. 이 먼지가 송풍구 안쪽으로 들어가서 네. 우리가 흡입을 하게 된다. 그렇죠. 깜짝 놀랐죠? 이야, 아니 제 차는 깨끗했는데 왜 이래 새카맣니까? 아, 이런 식으로 고압 고열로, 그러면 살균 소독까지도 그렇죠. 한 번에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빼내면 깨끗한 상태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다. 그렇죠. 예, 이게 내시경 카메라입니다. 작업을 딱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카메라를 진입을 시킵니다. 자, 카메라를 진입을 시키면 자, 저기 보이는 게 에바포레이터인데, 자, 지금 위치가, 아, 이게 딱 이런 위치가 나온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대표님, 네. 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네. 방향을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놈이 에바포레이터입니다. 그럼 이놈이 에바포레이터가 딱 이 위치예요. 예. 차 기준으로. 예. 그러면 노즐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아, 들어가죠. 예, 그래서 여기를 청소를 할 거예요. 예. 예. 지금 그러면 카메라가 보이는 위치가 대표님 손바닥에서 어디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그쪽 부분. 예, 차 위치를 봤을 때도 딱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예, 이 상태입니다. 예. 예, 이게 삐딱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세척을 어디서부터 진행하죠? 자, 세척을 이제 한번 들어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렇게 쏘아주고, 차종마다 다른데 어떤 차들은 이 하단에 엄청나게 까만 차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아무래도 정발기가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수분이 흘러내려서 아마 하단 부분에 이게 오염물이 더 쌓이지 않나. 섬세하게 빠진 것 하나 없이 지금 들어가네요. 네. 그러면 대표님이 평균적으로 지금 뭐 차 기준을 봤을 때 시공하는 게 하루에 몇 대 정도나 소화가 가능하십니까? 저는 한참 여름 때 5대를 보는 이유가 2시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차의 연식, 오염 상태, 차의 특별한 이력, 특이사항을 구분을 해서 이 차는 저녁으로 해야 되겠다, 이 차는 아침에 와서도 가능하겠다, 새 차를 겸해야 되겠다, 그렇게 구분을 하고, 특히 르노차나 중고구입 차량 이런 차들은 아예 야간 작업을 해서
차 한 대 에바 클리닝을 하는데 4시간, 5시간 걸리는 차도 있습니다.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 일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이분이 어떤 영향으로 어떤 소리를 듣고 누구를 통해서 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한테 들어온 차는 제가 깨끗하게 해서 내보내야 제가 2다리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장인다운 에바 클리닝 장인다운 이런 마인드에서부터가 차를 대하는 이 응대하는 이 마인드 자체가 기술자로서 정말 제가 극찬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물이 세척되는 물이 쩔쩔쩔쩔쩔쩔 지금 흥건하게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요. 부산에 이런 에바 클리닝 장인님께서 있다는 게 저는 행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신선한 공기 맡으면서 드라이브를 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제가 더 힘이 납니다. 일단 시큼한 냄새. 네. 냄새의 원인이 네. 지금 요 안에 곰팡이라든지 네. 오염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네. 깨끗하게 씻어냈기 때문에 냄새는 나지 않지만 네. 또 관리를 잘못하거나 네. 시간이 지나서 운행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 오늘 부산에 에바 클리닝 장인님께서 모든 공정, 모든 시공 하나마다 설명을 곁들여서 빅스타에게 안내해 주셨어요.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스팀보이 초량점이 맞다라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뭐 제가 누구를 빅스타가 직접 와서 이렇게 시공 의뢰를 한 결과 너무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자 대표님, 네. 이 에바 클리닝도 시공해야 되는 시기가 있을 터인데 네. 그 시기에 대해서 네. 또 그리고 뭐가 좀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에바 클리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네. 그 시기와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마지막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바 클리닝은 다른 방법들을 모색해 가지고 많이 떠도는 그런 정보를 잘못 접목할수록 에바포레이터에 손상이 가거나 공기에 나쁜 악취가 더 생기고 공조기 닥트 안에 나쁜 오염물이 같이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에바 클리닝을 하는 시기는 보통 겨울이 끝났을 때, 자 봄이 3월달에 되죠. 꽃가루가 날리죠. 그러면 에어컨을 보통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내 차가 한 2년이 됐다, 3년 됐다, 그리고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때 한번 딱 하고 에어컨 필터 바꾸고, 그리고 이후의 관리는 무조건 송풍 기능은 시작과 끝에 외기 순환 모드에서 1분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스타트하고 외기 1분, 에어컨 스위치, 시동 끄기 전에 에어컨 스위치 끄고 송풍 외기 모드 1분, 이렇게 하면 2년, 3년, 4년 동안 또 그동안에 나빴던 냄새를 더 이상 안 맡아도 되고, 특히 장마기간에는 외기 순환 모드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빗물을 밟고 들어오죠, 차 안에. 자, 그게 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곰팡이 발생의 주 원인이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비가 오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에어컨의 온도라든지 히터의 온도나 잘 사용을 해야 되고, 비가 그쳤을 때 매트를 잘 말리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오염이 의심이 되면 날씨가 좋은 날 하루라도 전문 디테일링 샵이나 세차위생관리점에 맡겨져가지고 차 안을 깨끗하게 다시 건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에바 클리닝과 세차위생관리를 접목해서 깨끗하게 차 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산에서 에바 클리닝 장인님을 모시고 제 차를 직접 시공받고 또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어떠한 공정과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모든 과정을 공개해 주신 스팀보이 초량점의 김대웅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의 에바 클리닝을 책임지시겠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표님과 네. 빅스타와 콜라보가 돼서 네. 우리 또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차 위생 관리를 위하여 화이팅!